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속초시 임시대피소에 머물렀던 이재민 41명이 지난 7일 LH 속초 연수원으로 입소했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앞으로 이재민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산불 피해 지역 인근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즉시 지원이 가능한 강릉시, 동해시 소재 매입 임대주택 180가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8일 직방이 국토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작년 9.13 대책 이전인 작년 1월부터 8월 대비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가격이 상승한 주택형은 서울이 92.7%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가격이 하락한 주택형은 7%에 불과했으며 경기도 61.7%, 인천 53.7% 순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주거급여 대상을 110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급여액도 2022년까지 14만 원 수준까지 올릴 전망입니다. 이에 주거급여 예산을 올해 1조 6,729억 원으로 늘려 지원액을 확보했고 지원 대상도 올해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로 늘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강원도 산불로 주택과 건물이 소실이 되면서 수많은 이재민들의 거주지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조기 진압을 통한 위기 대응으로 더 큰 위험을 막은 만큼 이재민들의 주거 대책도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매물에 대한 상담을 전문가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2가지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입니다.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2가지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볼게요. 이분은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신데요. 오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식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의 매물 만나보기 전에 역시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수요 변화 예상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오셨는데요. 부동산 이슈 진단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주택을 필요로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요가 또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물론 지역적인 입지가 또 달라지겠죠. 그런 수요들 때문이라도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합니다.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변화가 생기면서 계층 변화가 생기고 또 그 수요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얼마가 되는가, 이거에 따라서 내가 실수요 목적이든 아니면 투자 목적이든 여러 가지가 부합되게 또 어느 정도 결론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한 10년 후까지 주택 수요가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필요주택이 얼마가 되는가를 좀 봤는데요. 여러 가지 기준을 봤을 때 주택보급률이 현재는 100%가 다 넘습니다. 그렇지만 주택보급률을 110%로 가정을 하고 또는 115%까지 가정을 하고, 이건 지금 통계청이라든가 어떤 관련 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가구 증가는 182만 가구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았을 때, 그럼 결론적으로는 현재 182만 가구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고, 예상치로 봤을 때는 앞으로 10년 후 2030년도까지도 183만 가구 정도가 가구가 증가한다. 그에 반해서 주택이 멸실되고 다시 재건축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새 주택, 신축 주택이 만들어지는 수는 61만 가구 정도.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86만 가구 정도 됩니다. 필요주택 재고 수는 실제적으로 2020년도까지 내년까지는 연평균 30만 가구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 수치보다 더 상회하는 어떤 지역적인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10년 후에는 27만 가구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110% 정도로 가정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주택 보급률은 105% 선에 맞춘 겁니다. 110%
미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조금 더 끌어올려서 110%까지 아마 만들다 한다면은 적어도 41만 가구 정도가 필요하다. 현재 2020년도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을 보게 되면 거의 110% 정도에 맞추지 않았는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권부터 전국적으로 뭐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들이 신규 공급량들이 거의 40만 가구가 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40만 가구, 110% 정도로 현재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2030년도까지는 20만 가구 정도가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15%로 가정을 하게 되면 50만 가구, 21만 가구 되겠죠. 이런 가구들을 어떤 수요 계층들이 소화를 해주고 임차 수요든 자가 수요든 그런 수요가 계속 어떤 이동이 되면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만 그 지역이 또 활성화가 되고 부동산 가격이 차츰차츰 조금씩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 보셔야 되고요. 가구당 주거 면적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2030년도까지 앞으로 한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가구당 주거 면적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67.4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8평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1인당 혼자 사는 사람들이 주거하는 면적도 상당히 많이 오른 편이죠. 거의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실제적으로 1980년도에 비했을 때는 거의 2배 이상 오른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25.0, 그럼 한 7평, 8평 정도 되겠죠. 혼자 사는 사람도 적어도 이 정도 면적은 필요로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대 특성별로 봤을 때 평균 주거 면적을 보시게 되면 자가 가구냐 아니면 임차 가구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실제적으로 자가 가구 비율은 에코 세대냐 아니면은 고령 세대냐에 따라서 연령대별로 했을 때 면적이나 아니면 그 비율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에코 세대가 현재 에코 세대부터 중간 세대, 베이비붐 세대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임차 가구도 고령 세대 쪽에서는 좀 떨어진 편이다. 그리고 자가도 마찬가지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여건을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기준, 그럼 무조건 30평대 아파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기준점을 따라서 앞으로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세대별 거주 특성을 보게 되면 현재 주택 자산이라든가 연평균 소득, 그다음에 가구 원수, 그다음에 주택 대출 비중, 그다음에 향후에 주택 가격 상승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또 전세 가격이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봤을 때도 에코와 중간 세대, 베이비붐 세대 가장 그래도 중점적으로 현재 주택 수요에 집중되는 수요가 에코 세대, 중간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제 그 주택을 갈아타면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다. 고령 세대와 에코 세대는 사실상 조금 더 그에 덜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평균 자산이라든가 소득도 당연히 중간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구 원수 같은 경우도 현재 중간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당연히 3명이 넘고요. 중간 세대도 2.5명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거의 3명대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고령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는 현재 자식들 다 분가시키고 두 분이 또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독거노인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구 원수는 줄은 상태다. 대출 비중도 당연히 생산 활동이 가능하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전체적으로 에코 세대, 중간 세대,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도 주택 가격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층들이 대부분 다 현재 집중적으로 수요를 하고 있는 그 수요 계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 이동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 지역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거냐 안 갈 거냐에 대한 계획을 잡았을 때 1년 내 에코 세대부터 해서 현재 전체 가구나 아니 고령 세대까지 쭉 구분을 봤을 때 현재 1년 이내는 에코 세대는 거의 10%대고요. 이사 계획이 없는 세대도 한 46%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7년 이내에는 거의 5, 6년 이내에 현재 이사를 할 계획들을 많이 잡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세대도 현재 5, 6년 이내,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현재 3년에서 4년 정도 이내에는 이사 계획이 있다. 그리고 고령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재 이사를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비율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계획이 있는 가구 비중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자가냐 차가냐, 차가 같은 경우는 임차 수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가 비율과 현재 차가 비율 봤을 때도 현재 중간 세대와 현재 에코 세대가 그 비중이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주거 안정을 위해서 또 교육이든 직장이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이라도 이주를 계획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사 희망을 했을 때 어떤 형태로 점유를 하겠는가 봤을 때도 현재 자가냐 아니면 보증보월세냐 월세냐 봤을 때도 자가가 44.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세가 39.8%, 거의 절반 정도
반반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중에 따라서 그 지역이 아무래도 임차 수요가 많다, 적다 또는 임대 가격이 높다, 낮다 결정되겠죠. 거기 에코 세대와 중간 세대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동을 할 사람들, 특히 이제 자가냐 전세를 봤을 때 이 비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가든 임차든 이 수요들이 계속 움직여주면서 부동산 가격을 요동을 치게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대별로 자가 유지율 같은 거, 자가를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봤을 때도 에코 세대 같은 경우는 88.4% 정도 되고요. 고령 세대도 91% 정도, 거의 80에서 90% 정도까지도 현재 앞으로 유지를 할 거다. 또 자가 전환율 같은 경우는 내가 임차를 살다가 새롭게 내가 집을 산다라는 비중입니다. 봤을 때도 현재 중간 세대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월등히 많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대별로 자가 보유율 같은 경우도 현재 수도권이냐 또는 현재 그 주변 봤을 때 광역이냐 아니면 도지역이냐 따라 봤을 때도 현재 세대별로 봤을 때 에코 세대, 중간 세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에코 세대 자가 비율은 많이 높아진 편이고요. 중간 세대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지만 실제적으로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진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현재 내가 갖고 있던 집을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상 경제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 교육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사이징으로 좀 작게 옮겨 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고령 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현재 연결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가 임차 수요의 추계를 보시더라도 앞으로 2030년까지는 자가 수요와 현재 임차 수요가 얼마만큼 비중을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자가 수요도 많이 늘어나는 편이긴 하나 현재 임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 집을 갖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빌려 쓰는 개념으로 좋은 지역의 입지 여건에 따라서 좋은 주택에 그냥 빌려 쓰는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2023년도까지 전체적 세대를 봤을 때도 앞으로도 현재 자가보다는 이제 임차 수요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을 이 통계상으로는 보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도 자가율에서 현재 자가로 해서 내가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또다시 자가로 가느냐 아니면 임차해서 자가로 가느냐 그 비중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통계는 어떻게 보면 통계는 통계일 뿐이죠. 근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이주 계획도 많이 잡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차 수요 중 세대 구분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고령 세대냐 베이비붐 세대냐 중간 세대냐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긴 하나 베이비붐 세대가 조금 더 많이 현재 줄어들고 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임차 수요로 많이 넘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가격 상승 가격 어떤 그런 기대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에코 세대와 중간 세대가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세대일수록 아무래도 집값이 올라가길 더 크게 기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30년도까지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가격 상승 연 2%대 정도 그리고 매년 30만 가구의 주택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자가 보유를 감소하고 임차 수요가 말씀드린 대로 증가한다. 세대별 주거 형태와 또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을 포인트로 잡으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사용 가치와 또 교환 가치의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가 이거에 따라서 투자 가치 또 여건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투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주택 수요 변화 예상이라는 주제의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인구의 구조 그리고 시장의 변화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전망 꼼꼼하게 살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인데요. 첫 번째 매물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박영신 소장의 첫 번째 매물은요. 강남구 역삼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는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18.57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26.19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 화장실과 주방으로 이루어지며 총 10층 중에 7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매매 금액은 약 2억 9,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4천만 원, 월세 시 1천만 원에 월 80만 원 예상됩니다. 약 2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5,500만 원, 월세 시 6,500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신 소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요. 강남구 중에서도 테헤란로 근처에 있는 역삼동입니다. 이곳에 신축 오피스텔 가져주셨어요. 소개 들어보죠.
네, 에코 세대와 중간 세대가 가장 많이 포진한 지역이죠. 업무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지역이 생산 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워낙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층 건물의 지하 1층까지 구조로 현재 이 24세대 정도로 현재 신축이 됩니다.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부터 기본적인 풀옵션 구조에 현재 빌트인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코 세대나 아니면 중간 세대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형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떤 맞는 조건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헤란로 바로 이면에 있습니다. 현재 전철역으로 따지게 되면 역삼역에서 도보 약 3분 정도 거리고요. 대륙은 바로 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헤란로 끝자락에는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 왼쪽 편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교통개선 사업을 해주고 있죠. 신분당선 연장선, 강남역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롯데태원까지 연결되는 더 업무지구, 또 거기에 또 현재 장제터널까지 연결되는 방백권역까지 연결된 테헤란로 확장, 이것까지 같이 이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이 업무 활성화를 더욱더 부추긴다 보시고요. 이런 형태의 주택들이 당연히 이 주변에선 직장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들의 인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전철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초육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말씀드린 대로 에코 세대와 중간 세대가 많은 이유는요. 전체적으로 테헤란로 주변에 IT 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직업군 때문에라도 당연히 이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을 테고요. 상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주변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들이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마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여건들을 충분히 보시고 1,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현재 서울시에서도 역삼동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뭐 이 지역이 학교부터 교육시설, 그다음에 편의시설들, 또 의료시설들까지 같이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본 여건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당연히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동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수요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가격이 오릅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현재 이 통계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A, B, C 단지, 주변에 인근에 있는 단지들입니다. 실제적으로 2012년도부터 해서 쭉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도 상승하고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오피스텔은 수익형이야 그렇겠지만 당연히 이 지역은 차익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가장 큰 포인트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르네상스 복합단지가 또 개발되면서 그 주변에 호텔이라든가 업무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주변에 인근에 또 직장인들이 많아지겠죠. 한 2만 명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이제 준공이 된다고 한 이 주변에 또 볼거리가 만들어지고 직장인들이 굉장히 활성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역 주변으로 했을 때 국제로 복합지구는 지하 구간과 지상 구간 같이 개발하는 복합 개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대자동차와 무역센터가 주축을 이루고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 주변에 판매시설과 호텔, 공연장까지 같이 만들어진다. 이 주변이 현재 어떤 문화 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변에 또 그 관련된 인구들을 끌어들인다 보시고요. 지하 구간까지 개발되는 현재 GTX ABC 노선, 유리 신사선 이런 것들이 주변의 교통 여건까지도 일일 이용객이 56만 명 정도 됩니다. 주변에 또 어떤 상권까지도 더욱더 확충되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고요. 현재 현재 코엑스 중심으로 했을 때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 중심 지역이 워낙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전철역 주변으로 했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을 해주고 있죠. 220에서 250%, 또 상업지역 같은 600에서 800%까지 옮겨주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이 토지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가 2억 9,500만 원입니다. 전세 2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월세는 1,000만 원에 월 8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2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실투자 금액이 5,500만 원 전세 시, 월세 시 6,500만 원 들어가는 현재 소형 오피스텔이고요. 전철역에서 도보 3분, 2호선 역삼역입니다. 그리고 전용 18.57제곱미터, 분양 26.19제곱미터의 현재 원룸입니다. 2020년도 12월 준공 예정이고요. 이제 곧 멸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 1개, 화장실, 주방 10층 중에 7층에 위치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 업무,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역삼동의 현재 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그만큼 상한가다 보시고요. 주변 시세, 임대 시세, 또 배우 수요가 워낙 좋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재 차익형까지도 가능한 그런 매물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내년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강남구 역삼동의 신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이번 매물 궁금증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1668번 아래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의 다음 매물도 함께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진단 박영신 소장의 두 번째 매물은요. 바로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는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9.42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37.0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 준공됐고요. 방 2개, 욕실과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6층 중에 2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만나볼게요. 매매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예상됩니다. 약 1억 9,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 4,500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자, 이번에는 9호선 황금 노선을 따라서 만나볼게요. 이미 지어진 물건이고요. 강남구 논현동 매물 매력 한번 만나보죠. 네, 지금은 9호선입니다. 9호선은 언주역 체육세권이고요. 당연히 또 삼성동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개발력 효과를 또 볼 수 있는 후광 효과까지 있는 지역이다. 이미 준공이 완료된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지하 구간은 없죠. 1층에 필로티 주차장부터 6층까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현재 에어컨이 시스템 에어컨으로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조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구조가 참 잘 나왔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그런 형태다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9호선은 언주역 체육세권입니다. 도보에서 3분 거리, 또 현재 평지형 단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좋고요. 전체로 봤을 때 위로는 7호선과 아래쪽에 2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연결되겠죠. 거기에 국제도로 복합지구가 전철역으로 2정거장 존재합니다. 또 왼쪽 봤을 때는 전철역이 또 빼곡하게 2호선, 7호선, 9호선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무 밀집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차병원 중심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전철역에서 3분 정도 거리, 왼쪽에는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하고 있는 신논현역과 또 논현역부터 해서 신사역까지 연결되겠죠. 전철역이 현재 보여지는 것만 6개.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주변이 당연히 인구 구성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젊은 층의 인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왼쪽에 반포IC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때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도 복합단지가 또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철역으로 2정거장만 가게 되면 삼성동에 있는 복합개발지구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기본적으로 주변을 굉장히 개발 압력을 또 받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너편에는 강남 차병원의 의료 특구지역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주변은 강남권과 서초권에 대해 상권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종합병원부터 해서 현재 공항터미널, 백화점, 면세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층들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 인프라가 없으면 그 지역에 포진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주변에 젊은 수요들, 또 그 전세나 월세 수요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따라서 투자 여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입지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적으로 서울시 통틀어 봤을 때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강남 노선을 지나고 있는 지역들이 가장 그래도 활성화된 지역이죠. 가장 가격이 비싸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철역 주변도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종상이 아니라 용도 변경, 같이 이루어지면서 같은 용적률을 현재 예전에 받지 못했던 용적률을 다시 추가로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에 토지 가격도 상승하고 거기에 임대료가 상승, 그리고 토지 가격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주택 가격까지 같이 상승하는 조건들, 당연히 업무 지역으로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직장인 늘어나는 부분, 여기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병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의료와 관련된 시설이다 보니까 의료 관련 건물들이 굉장히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신축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 보실 수 있고요. 그것들이 대부분 다 사무실, 거기에 의료 관련 시설들 이런 거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인 구성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 이것들이 당연히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 보셔야 되고요. 강남권역에 개발되고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삼성동, 거기에 주변이 개발되는 여건 때문에라도 강남 서초 일대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5개 권역으로 개발되고 지상구간과 지하구간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하구간까지 만들어지는 부분까지 따지면 거의 100만 평이 넘습니다. 또 현재 교통여건 개선 사업으로 외곽에서 들어오는 현재 또 교통 이용객들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GTX ABC 노선과 미래 신사선, 거기에 따라서 또 교통여건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주변에 또 이용객이 많으면 늘어나겠죠. 약 56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처음 들을 말씀은 아니지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원룸 가격밖에 안 되고요. 투룸이고요. 전세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월세가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고소득이 창출된다. 또 대출 가능금이 1억 9,500만 원, 실투자 금액이 전세 시에 3천만 원이라는 초소액이고요. 월세는 4,500만 원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호선 언주역에 도보 약 3분 정도 거리의 체육세권이고요. 대지 19.42제곱
37제곱미터, 건물이 37.02제곱미터에 11평 정도 되는 현재 투룸으로 넉넉한 구조입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방 2개, 욕실, 거실, 주방, 6층 중에 2층에 위치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 입지라든가 그 주변의 여건들이 굉장히 좋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성비가 좋은 정말 초저가의 매물입니다. 그리고 임대 시세와 배후 수요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의 수요가 워낙 풍부한 지역이다. 중장기적으로도 역세권 개발 사업부터 중장기적으로 어떤 인구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권까지도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의 논현동 초역세권이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까지 저희가 소개 잘 받았습니다. 이번 매물도 상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 및 장단점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1:1 무료 상담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많이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박영신 소장님의 세미나와 매물까지 다시 확인하시죠. 강남구 역삼동의 신축 오피스텔 개요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 18.57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26.19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1개, 화장실, 그리고 주방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10층 중에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9,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4천만 원, 월세 시 1천만 원에 월 80만 원 예상됩니다. 약 2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5,500만 원, 월세 시 6,500만 원 예상됩니다.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19.42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37.0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 준공된 본 매물은 방 2개, 욕실, 거실과 주방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6층 중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예상됩니다. 약 1억 9,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 4,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소식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 및 장단점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어 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2%로 전달 대비 약 0.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4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3.6으로 지난 3월보다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어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생기시면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볼까요?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좀 어떤 특징을 가진 매물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자, 오늘은 두 매물 다 차익형 매물로 아주 적합하고요. 그리고 두 곳이 다 핫한 지역이고 자족 도시로 변모하면서 투자 겸 실거주로도 적합한 그런 매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매물 모두 차익형 매물에다가 자족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매물부터 정보 확인하시죠. 부동산 매물 진단 고경재 대표의 첫 번째 매물은요. 강동구 암사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는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22.8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7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2월 준공됐고요. 방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그리고 베란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6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7,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강남 4구인 강동구로 떠나보죠. 첫 번째 매물은요. 강동구 암사동 매물입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강동구 암사동인데요. 상당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본 매물은 올 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이죠. 도보 6분 거리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9분다리역이죠. 지하철 5호선 9분다리역을 도보 8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다블역세권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본 매물은 세 동에 총 44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은 방 3개, 주방, 거실, 욕실 2개, 그리고 베란다까지도 갖추고 있는 그런 3룸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도로는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상 6층으로 지어져 있는데 6층 중 3층에 위치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약 22평에서 3평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3, 4인 가족이 살기에 굉장히 적합한 사이즈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동향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상당히 따뜻한 햇볕을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3룸인데도 불구하고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2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안방에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방은 인덕션이랄지 식탁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출입구에는 3단 중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층에는 무인 택배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6층 건물로 지어졌는데요. 자, 1층은 필로티 구조입니다. 자, 이 1층에는 1대1 주차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란다가 갖춰져 있고요. 엘리베이터랄지 CCTV, 그리고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특히 외관은 고급스럽게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고요. 내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련된 그리고 모던 스타일의 그러한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통풍이랄지 채광, 개방감 또한 훌륭한 그러한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동구 암사동에 바로 얼마 전에 지어진 신축입니다. 신축에다가 3룸 매물, 가격이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매매 가격은 3억 7,500, 좀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는 3억 4천만 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500만 원 정도면은 우리가 넓은 3룸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가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아래 번호 이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8호선 지하철역 근처인 것 같아요. 자세한 입지적인 특성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입지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하철 8호선과 5호선
도보 6분에서 8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직주 근접지로서의 가장 최적의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가까이에는 강동 첨단 업무단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잠실이랄지 문정지구 그리고 강남 업무단지로의 접근도 상당히 뛰어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승용차를 이용하더라도 굉장히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올림픽 도로를 이용하기가 편리하고요. 그리고 외곽 순환도로랄지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서울 춘천 간 고속가도로, 구리 포천 간 고속가도로들이 다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쪽으로 그리고 또 강원도 동쪽으로 그리고 남쪽 지방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활 환경 상당히 우수합니다. 가까이에 홈플러스랄지 구민회관, 영화관, 그리고 재래시장이 2곳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 주민센터 등이 가까이 있어서 생활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학구는 천호초등학교, 그리고 천호중학교, 선사고등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도보로 등하교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고요. 자, 녹지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까이에는 아차산이 있어서 등산하기에 좋고요. 암사 생태공원이랄지 길동 자연공원, 천호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 살펴봤습니다. 아까 물건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 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지역이라고 하셔서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추천 포인트 만나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동남권 업무단지의 중심지가 바로 강동구다라고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배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강동구 암사동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015년대에 상일 IC 쪽이죠. 자, 이곳에 강동 첨단 업무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자, 이곳에 약 44개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16,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곳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이 상일IC 맞은편 쪽입니다. 그곳에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조성이 되는데요. 엔지니어링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협회, 그리고 기술지원센터, R&D 센터 등 약 200여 업계의 그런 업체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것도 2019년에서부터 시작해서 2025년 정도면은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도 약 16,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조 5천억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이 강동구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상일 IC에서 구리 방향으로 한정거장 올라간다면 바로 강일 IC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가 조성이 되는데요. 자, 유통업이랄지 그리고 이곳에 호텔, 컨벤션 그리고 업무시설, R&D 센터들이 조성이 되는데요. 자, 이것도 2022년 정도면 이곳이 조성이 되는데 약 부지가 7만 1,000여 평에 이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는 인구만도 약 3만 8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도 약 9조 5천억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강동구가 자족도시로 변모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상당히 자금력도 풍부해지고 그리고 부작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 바로 암사동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호재도 있습니다. 자, 지하철 9호선이죠. 3단거리 구간이 작년 12월에 개통을 했죠. 바로 보훈병원까지 와 있는데요. 자, 보훈병원에서 고덕 강일 IC까지 약 3.8km 구간입니다. 이 지하철 9호선 4단계 구간이 작년이었죠. 작년 8월 정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2019년 올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2027년 말 정도면은 개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제2경부고속도로라 할 수 있는 서울 구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세종시까지 이어지는 약 130km 구간의 그런 고속도로인데요. 자, 2015년에 발표가 되면서 2017년부터 개발에 착공을 했습니다. 자, 1단계는 구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인까지, 그리고 2단계는 용인에서 안성까지, 3단계는 안성에서 세종시까지 이르는 거리인데요. 자, 1단계와 2단계 사업은 늦어도 2022년 정도면 개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3단계 구간인 안성에서 세종시까지는 늦어도 2024년 6월 정도면은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만도 약 6만 6천여 개에 이르고요.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도 약 11조에 이르는 엄청난 큰 규모의 그러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서울에서 우리가 세종시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됩니다. 약 70분대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를 두루두루 바라볼 수 있는 곳, 바로 강동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늘어나는 호재, 그리고 교통 호재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강동구 암사동에서 만나보는 매물은요,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3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본 매물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높은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동구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약 10만여 개에 이르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 매물은 상당히 사이즈가 넓은 매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인이랄지 4인 가족이 살기에도 굉장히 적합하고, 그리고 투자로 접근하셔도 굉장히 좋은 그런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2월에 막 준공된 뜨끈뜨끈한 신축으로 강동구 암사동 매물 살펴봤고요. 대표님의 다음 매물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고경재 대표의 이번 매물은 강서구 방화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개화선역에서는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35.04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80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6월 준공됐고요.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2개, 그리고 거실과 주방의 구조로 되어 있고 총 6층 중에 5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6,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자, 개화선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서 만나볼게요. 오늘 대표님께서 좀 여유로운 크기의 매물로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강서구 방화동 매물도 만나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 지역도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그러한 곳인데요. 자, 지하철 5호선입니다. 개화선역을 도보 3분 거리로 이용할 수가 있고,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이죠. 자, 이 역도 도보 7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더블 역세권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본 매물은 작년 6월에 이미 준공이 돼 있는 매물입니다. 자, 세개동이고 약 40세대로 이루어진 그런 단지형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도로는 약 10m 정도가 접해 있고요. 그리고 외관은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고, 내부도 친환경 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마감을 했다.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약 10.6평에 이르는 그런 대지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점.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방이 3개, 그리고 주방, 거실, 욕실 2개, 다용도실이 또 2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부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공간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 매물은 3룸입니다. 그리고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채광, 통풍
개방감 또한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 매물도 1:1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방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김치 냉장고 또 일반 냉장고 이 두 대를 다 놓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납 공간이 많다는 점, 그리고 식탁이 갖춰져 있고요. 인덕션이랄지 3단 중문, 그리고 무인 택배함들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넓은 사이즈의 3룸 다세대 주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지 지분이 아주 큰 매물이라고 합니다. 강서구 방화동 물건, 투자를 좀 해볼 만한 물건인지 알아보기 전에 가격이 잘 나왔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매매 가격 3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는 3억 3천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3,5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전세를 활용한다면 3,500만 원에 접근 가능한 매물입니다.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향으로 배치된 매물이라고 하셨어요. 강서구 방화동 매물 정확한 입지 확인도 해보죠. 자,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하철 5호선 괴하산역이죠. 도보 3분 거리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도 도보 7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승용차를 이용하더라도 가까이에 올림픽대로랄지 남부 순환도로, 그리고 외곽 순환도로, 그리고 자유로랄지 강변북로, 이러한 고속도로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이 뛰어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업무 지역들이 많습니다. 가까이에는 김포공항이 있어서 김포공항 종사자들이 주변에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홍대랄지 상암 DMC로의 이동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여의도 강남까지로도 이동이 편리한 그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가까이에는 김포공항 안에는 이곳에 백화점이 있고요. 그리고 대형 마트가 있고요. 쇼핑몰이랄지 음식점, 영화관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원스톱 생활 라이프를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가까이에 또 재래시장도 있기 때문에 저렴한 물가 이용해 오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학군도 좋습니다. 가까이에는 방화초등학교랄지 방원중학교, 그리고 공항고등학교들이 가까이 있어서 자녀를 두신 분들이 살기에도 굉장히 흡족한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녹지 공간 좋습니다. 강서 한강공원이 가까이 있고요. 계야산, 그리고 스카이 공원, 그리고 보타닉 공원까지도 가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주거 공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적으로 아주 잘 갖춰져 있어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고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물건을 가져와 주신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만나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이 유입돼야만이 부동산의 수요가 많아지고, 부동산의 수요가 많아져야만이 나중에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강서구 하면 마곡 산업단지죠. 뭐니 해도 자, 이 지역은 우리가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약 이 지역에 아파트가 만여 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또 녹지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보타닉 공원이 또 조성이 되면서 약 51만 제곱미터, 상당히 드넓은 약 15만 평에 이르는 그러한 공원이랄지 호수, 광장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니 해도 일자리가 또 많아야 되겠죠. 자, 이곳에는 약 150여 개의 대기업,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관공서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서울 이대병원이 이미 완공을 해서 개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한 의료 특구직으로 인해서 그곳에 제약업체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자, 늦어도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많이 들어오는 것, 바로 마곡 산업단지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제 나타날 곳이 바로 강서구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은 약 100만여 명의 인구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곳의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방화 뉴타운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3구역
5구역, 6구역이 있는데요. 현재 6구역이 가장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은 시공사 선정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빠르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아서 우리가 이주 철거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로 인한 이주세 혜택도 볼 수가 있겠고 3구역이나 5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첫 단계인데요.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 있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이 세 개의 구역이 다 개발이 완료된다면 약 4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로 인한 인프라가 개선이 되고 그리고 주거 환경이 크게 바뀌는 그러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교통 호재도 있습니다. 대곡 소사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15년 말부터 시작해서 2021년이죠. 초 정도면은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됐을 때 우리가 경의 중앙선 전철이랄지 그리고 열차를 이용하기에 또 편리하고요. 그리고 작년 6월에 개통되었던 우리가 소사 원시선이 있죠. 그 소사 원시선까지도 환성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뭐 광명이랄지 그다음에 시흥, 안산 쪽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해질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김포공항 버스 환승 터미널 사업도 있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점차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제2 여객 터미널을 완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로 인한 주차장 증설이랄지 그리고 서부광역 복합 터미널 이런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바로 교통의 중심지, 허브 지역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곡 산업단지로 인한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곳에서 강서구 방화동 매물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고경지 대표님의 매물들 다시 확인하시죠. 네, 매물들 정리해드렸고요. 고경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 상담 신청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